G스캔 2에 대해서 배웠고, 자, 이제 이 강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GDS 장비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가장 비싼 요 하이디에스 종합진단기하고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GDS든 하이디에스든 G스캔 2든 하이디에스 플래티늄이든 저희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는 각종 옵션 프로보드,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하이디에스에서 얘기할 거지만 여기에 걸려있는 종합진단기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프로보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디에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고, G스캔 2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GDS든 요 하이디에스에서 나중에는 하향도 저희가 찍어보고 각종 센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스캔 데이터에서 아까 파형의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이외에 실질적으로 전기를 찍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촬영 중에 보면 조금 이렇게 두탁거리는 소리도 나고 망치 소리도 나는데, 저희가 강의실이 4군데 있는 거에서 지금 우측 강의실도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DS에서부터는요, 요 VCI라는 게 있습니다. VCI. 요 VCI는 뭐냐면, 저기를 한번 비춰봐 주시면, 저기 상단에 보면 하이디에스라고 있죠. 하이디에스라고 있습니다. 자, 네, 그 하이디에스. 자, 그게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냐면, 지금 아까 차량 진단기에서는 진단기 툴을 갖고선 요 DLC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컴퓨터에 요거를 켜놓고 전원을 이렇게 키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면요, 절로 가요. 저 상단에 있는 절로 갑니다. 저 데이터가 다시 어디로요? 무선으로 요 노트북으로 옵니다. 다만 우리가 유선으로 스캐너를 봤을 때 이 공작이나 이런 것들을 더 어떻게 돼? 차량에만 이것만 꽂아놓고 어떻게 해요? 컴퓨터 앞에 가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 있는 요 하이디에스 플래티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랑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얘의 틀린 점은 요 VCI라는 게 있고, 요 VCI는 차량 통신에 어떻게 보면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중간 역할을 저기 능력을 통해서 다시 노트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닫고요. 여기 보면 컴퓨터에 보면 GDS라는 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커서를 하면 로딩이라는 글자가 뜨고요. 로딩이라는 글자를 뜨면 자, 이렇게 항목이 열립니다. 항목이 열리고 제가 아이디를 쳐봐야 되니까. 자, 이제 보시죠. 자, GDS 항목이 있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좀 여기서부터는 상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 좀 큰 업체들은 요 GDS나 저 하이디에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제가 좀 너무 안 돼 있어서 중간에 잠깐 끊고 업데이트는 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차종 선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나하나 목록에 들어간 걸 다시 상기해서 차종 선택을 눌러보겠습니다. 차종 선택을 누르면 현대, 기아, 쌍용, 르노, GM, 기타 차종 이렇게 있죠. 근데 또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면 G스캔 2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유럽차, 미국차, 그리고 일본차 이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스캔은 대부분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스캔 데이터를 검출하기 위해서 카샵에서 여러 가지 회사의 차량들을 다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GDS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보면 현대 기아에서 대부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대차가 있고요. 현대차가 있으면 이제 차종이 쭉 있습니다. 차종이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마우스가 더 숙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올리시면 차종들을 검색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조회. 이 조회는 뭐냐면 차대번호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숫자 6개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차량 연식에 나왔던 차량들이 이 등록 조합에 똑같은 번호로 조회가 돼 있는 차량들은 연식에 불구하고 다 뜹니다. 전체. 거기서 해당 연식만 확인하고 그걸 커서를 들어가면 이렇게 찾을 필요 없이 한 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가 있는데 저희 있는 이 시뮬레이터는 차대 번호가 없죠. 여러분들 차가 진짜 실존에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대 번호가 없습니다. 물론 밖에 있는 실습 차량에 있는 차대 번호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차대 번호를 한번 집어넣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 연식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다 뜹니다. 일단 현대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니까 CRDI 디젤 엔진 오토 시뮬레이터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HG 2.4라는 GDI 가솔린 엔진을 했고요. 지금 여기 시뮬레이터에 있는 거는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에 지금 연결을 해놨고요. 자, 지금 키 온 상태에서 제가 공급을 해놨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산타페 SM이고요. 2002년에 GG라고 써 있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가솔린 차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D라고 써 있는 거는 디젤 차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L이라고 써 있는 거는 뭘까요? LPG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차량에 있는 시뮬레이터는 디젤입니다. 디젤 2.0 TCI 디젤 요걸 커서를 하고요. 엔진 제어를 누르면 또 물어봅니다. 요 같은 해당 연식에 WGT, 그러니까 터보 차저에 어떤 종류가 들어가 있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스트 게이트 터보인지, 베이어글 지오메트릭 터보인지, 그래서 VGT 터보인지, WGT 터보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 시뮬레이터에 있는 거는 WGT 엔진입니다. 그래서 WGT를 커서를 클릭을 했고요.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활성화가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예요? 고장 코드를 바로 검색을 할지 확인을 할지 취소를 할지. 근데 대부분의 요거를 검색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경고등이 점등됐을 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고장 코드 자동 검색으로 들어가겠죠. 고장 코드 자동 검색이 있고요. 고장 코드 자동 검색을 하면 아까 하이디에스하고 G스캔2에 또 틀린 점이 있었습니다. 그 틀린 점이 뭐냐? 틀린 점이 뭐냐면 하이디에스는 한 개 항목, 엔진 제어면 엔진 제어, 자동 변속이면 자동 변속. 물론 무조건 ESC를 눌러서 밖으로 나와서 또 들어가야 됐습니다. 제어기를. 근데 G스캔2부터는 아까 여러분들이 봤듯이 뭐예요? 고장 코드를 한목에 다 검출할 수 있죠. 요 위에 버전부터는 무조건 다 그 기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디에스에 없는 전체 고장 코드를 다 클릭 제어기가 뭐 30개가 됐든 뭐 40개가 됐든 전체를 다 클릭을 해서 내가 해당 모듈에 무슨 고장 코드가 있는지를 다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의 레포트 작성해야 될 문제도 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엔진을 했더니 엔진 제어를 검출을 해봤더니 P1622, 뭐 P0733, P라는 거는 이제 파워트레인의 약자인데 요거는 여러분들과 나중에 현장에서 이제 고장 코드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때 또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진 컨트롤 회로 이상이 뜨고요. 정지등 스위치 회로 이상이 뜨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차는 지금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에어컨 컴프레셔가 빠져 있어서 에어컨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그 APT라는 에어컨 압력을 검출하는 센서가 일단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니 컴퓨터의 그 단자도 지금 공으로 빠져 있겠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뭐예요? 에어컨이 지금 뭔가 이상이 있다 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장 코드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있는 고장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브레이크 스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악셀 페달은 있는데 지금 브레이크 페달이 없어요, 시뮬레이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동 걸고 할 때도 PRND 이거 변속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시동이 주의사항으로 시뮬레이터에서는 좀 꺼진 다음에 중립 상황에서 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뭐 P로 놓는다거나 리버스로 놓는다거나 드라이브로 놓으면 어떻게 해요? 미션에서 충격을 받을 거고 그 충격에 의해서 뭐 매뉴얼 밸브가 깨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실습 사항 때 유의사항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스캔 데이터로 와서 다시 초기 화면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더 얘기할 게 있어서 초기 화면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코드별 진단이라는 게 있고 센서 데이터 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센서 데이터 진단은 우리 아까 항목을 고정을 하고 그래프 모드로 전환을 해서 이 센서의 파형 여부를 그래프 모드로 전환해서 봤던 그거입니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례별 진단은 뭐냐면 현대 기아랑 연결을 해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을 진단을 해야 되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별 진단을 누르면 이 항목들이 또 재밌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현상별 진단을 누르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이제 어떠한 항목 그러니까 뭐 시동이 안 걸릴 때 크랭킹은 가능한데 어떻게 안 걸리는지 요런 목록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하이데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주행 데이터 분석. 주행 데이터 분석은 뭐냐면 아까 여기 있는 요 VCI하고 요거를 연결을 해서 차량에서 이제 운행을 한 다음에 요 데이터를 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노트북에 와서 옮겨서 PC로 옮겨서 주행 데이터 할 때 내가 항목을 고정해 놨다는 거를 어떻게 돼요? 불러오기를 해서 목록을 쭉 스캔 데이터를 하면서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출할 때 또 쓰고요. 그래서 주행 데이터 분석이 있고 오실로스코프는 뭐냐면 이제 요 파형이나 이제 전기의 그 실제적인 모양을 볼 때 그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어차피 하이데스에 왔을 때 똑같은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하이데스에서 차후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범용 진단 가이드 KA-OBD2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유수 메이커들도 무조건 배출가스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실화나 이런 것들이 감지됐으면 무조건 고장 코드를 표출해 주게끔 돼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비클 스위치 매니지먼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스마트 키를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부가 기능으로 어떤 검사를 강제 구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차량 성능 검사라 그래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뭐 전기부터 해서 전장류들 검사하는 거, 일반 검사하는 거 목록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 목록은 상위 버전인 하이데스 프리미엄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페어라고 해서 분해 조립 정보, 단품 정보, 전장 해로도, 정비 사례, 정비 QA 이렇게 있는데 이 버전에서부터 또 틀린 점이 뭐냐면 아까 P 뭐라는 고장 코드가 있으면 그 고장 코드를 바로 누르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DTC라고 합니다. 그 정보를 컴퓨터 PC에서 바로 회로도랑 연결을 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스캔2는 거기 고장 코드가 형성이 된 거를 하이데스나 이런 G스캔2에서는 고장 코드 나온 거를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당 그 제작사 DTC 코드 정보를 들어가서 컴퓨터로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요 버전에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요 버전 위에서부터는 뭐예요? 고장 코드가 형성이 되면 그 고장 코드를 누른과 동시에 DTC 정보를 어떻게 해요? 바로 볼 수 있는 그리고 회로도도 바로 거기에 해당 회로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정비 사례나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같은 현상 내에 무슨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목록들도 또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고장 센서 데이터 진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센서 데이터 진단으로 가면 GDS가 활성화가 되고요. 자, 이제 활성화를 시켰고요. 아까 있는 요 VCI가 어디로요? 저기 있는 저기 통신 리시버로 가서 다시 노트북으로 어떻게 해요? 통신을 해주는 겁니다. 선을 지금 노트북에다 바로 연결해 놓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나는 더 빠르게 보고 싶다, 정보를. 어찌됐건 간에 무선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면, 여기 프로브가 있습니다. 이쪽에 프로브가. 그리고 USB 단자를 연결을 해서 여기 프로브에다 꽂으면, 그러면 이제 쟤랑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유선으로 노트북으로 바로 정보를 표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는 요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 얘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과 실습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유선으로 연결을 해놨고요. 자, 정보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일단은 교수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센서 데이터에 정보가 있고 고장 코드가 어떻게 돼요? 틀린 점이 있습니다. 아까의 기존에 우리가 두 진단기를 통해서 본 거는 고장 코드 따로 검색을 했고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 진단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별도로 봤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항목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다 띄웠죠. 한목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장점이. 자, 얘를 이제 고장 코드는 확인했으니까 나 화면창을 위에 것만 크게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상단에 보면 여기 크게 전체 화면이란 창이 위아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자, 고장 코드는 너는 일단은 좀 나중에 볼게. 그러면 이제 얘만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센서 데이터만 이렇게 나오죠. 다시 요거를 줄이면 아까 고장 코드가 활성화되고 고장 코드에 대한 내용만 보고 싶으면 또 이렇게 활성화하면 되고 에어컨 컨트롤 회로 이상이라는 요거를 누르면 지금 연결은 안 돼 있지만 여기에 대한 진단 코드에 대한 거를 상세 진단 코드를 어떻게 해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회로 단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까 제가 컴프레셔가 없으니까 회로 단선이라고 뜨는 겁니다. 상세 고장 코드가.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다시 데이터 진단에 가서 엑셀 포지션 센서, 얘도 디젤 차지만 엑셀 포지션 센서가 있고요. 엑셀 포지션 센서 전압이 있고, 자, 아까 우리가 가솔린 차량에서는 1과 2가 있었잖아요. 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구형 WGT라 엑셀 포지션 센서 전압 1과 2는 있는데 데이터로 표출해 주는 거는 지금 1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밖에. 자, 여기 두 개, 여기 보면 옆에 항목 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항목을 두 개를 커서하면 아까 기억을 상기시키면 일반 스캐너에서는 F1 단자, F1 단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위에 폴더에 항목 고정이라고 있었습니다. 항목 고정. 그리고 잘 기억을 리뷰해 보면 F4라는 코드는 뭐가 있었냐면 그래프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있냐면 여기 항목 고정을 했죠, 교수님이. 그리고 고정 출력이 있고. 그러니까 요걸로 눌러도 되고 마우스로 눌러도 되는데 편하게 자기가 누르고 싶은 걸로 누르면 되죠. 그리고 화살표를 내리면 요 상태에서 이제 내리면 하나씩 내려갈 거고요.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고정 출력, 전체 출력, 이제 여기에서 뭐예요? 그래프 모드로 누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악셀을 한번 밟아 볼게요. 악셀레이터를 키 온 상태고 악셀을 밟으니 자, 악셀을 지금 교수님 밟았습니다. 밟으니 센서 전압이 3499.5mV 그러니까 3.5V 정도 되는 거죠. 1V에 1000mV니까 3.609 되는 거죠. 내가 악셀 페달을 놔 보겠습니다. 놓으면 떨어졌죠. 지금 다시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자, 밟았습니다. 그죠? 다시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는 이렇게 운전자의 의지를 악셀 페달을 결국에는 뭘로 알아듣는 거예요? 전압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요 동일한 단자에 이따 하이디에스에서는 진짜 오실로스코프를 꽂아서 똑같이 3.6V가 컴퓨터에 이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 이 볼테이지 값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찍었을 때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킹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되죠. 자, 여기에는 지금
이 전압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2라는 거는 아마 존재를 할 겁니다. 존재를. 왜냐하면은 컴퓨터가 1과 2를 두는 이유는 결국에는 고장 감시를 하기 위해서 두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론 교육 시간에 한번 얘기할 거지만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더 확장돼서 볼 수 있고, 아까 하이데스나 G스캔에서 못 봤던 여러 가지 항목을 어떻게 돼요? 같은 페이지 내에서 뭐예요?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고, 그 분간한 거를 뭐예요?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그래프 모드로 전환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더 큰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유선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다시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텍스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갑니다. 다시 그래프 누르면 그래프로 바뀌고, 그래프에는 내가 고정한 항목에 대한 데이터만 나옵니다. 고정한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만 나오죠. 고정한 항목에 대한 데이터만. 자, 이 데이터에서 다시 텍스트를 누르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죠. 근데 여기에 또 틀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자, 제가 무작위로 한번 찍어 볼게요. 배터리 전압, 흡기온 센서, 냉각 소원 센서, 레일 압력 조절 밸브, 그리고 EGR 액추에이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엔진 회전수 10개 하고, 제가 그래프를 한번 눌러볼게요. 뭐라고 나오는지 말이. 자, 뭐라고 나옵니까? 최대 8개의 화면을 볼 수 있다고 나옵니다. 8개의 화면을 잘 기억하시고요. 8개. 아까 우리 그 G스캔2에서는 많이 봐야 4개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상위 위의 버전에서부터는 더 많은 정보를 그래프화해서 몇 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8개를 볼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하이데스도 마찬가지지만 8개 항목을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개를 지워 보겠습니다. 2개를 지우고, 그럼 항목이 총 8개가 됩니다. 8개. 8개에서 그래프 모드를 눌러 보겠습니다. 아까 8개였으면 된다고 얘기했죠. 자, 어때요? 8개 항목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8개 항목을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악셀을 밟으면, 악셀을 밟은 거는 뜨고, 그죠? 여기 악셀 페달. 지금 시동이 안 걸려 있는 관계로 옆교실에서 강의를 해서 원래는 제가 시동을 걸어서 다른 정보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옆에 지금 수업 중이라, 그래서 이 엔진 시동을 걸면 여기 실내라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지금 엔진 시동을 안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8개 항목을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다시 텍스트로 전환을 해서, 텍스트로 가면은 원래 항목이고, 내가 어떤 항목 얘는 빼고 싶어 그러면 배터리 전압은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커서가 어떻게 돼요? 지워지고요. 다른 커서를 또 불러오게 해서 다시 그래프 모드로 가서 전환해서 볼 수도 있고요. 요거를 다시 옆에 창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4개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나오죠. 텍스트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옆에 가면은 아까 비클 스위치 매니저먼트 해가지고 압축 압력 및 연료 계통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압력 테스트하는 항목도 있고, 커먼 레일 관련해서 아이들 속도 비교하는 테스트도 있고, 분사 보정 테스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거. 다시 원래 상태로 왔고, 2가지 항목이 뜨는데 위에 고장 코드가 싫으면 얘는 요걸 누르면 고장 코드만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를 볼 때는 하나만 활성해서 볼 수가 있고, 활성한 항목에서 항목 고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프 모드로 해서 지금 변화하는 값에 이 규정값 내에 있는지에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몇 개까지요? 8개까지 볼 수 있다. 요게 GDS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GDS에서 이제 스캐너를 연결할 때 처음에 어떤 놈이 있죠? VCI라는 요 장비가 있고요. 이 장비는 어떻게 차에다 꽂아놓고 전원을 누르면 차에 요 DLC 케이블로 전원 공급을 얘가 받기 때문에 전원이 불이 들어오고요. 이 들어온 불은 어떻게 해요? 이 유선이 없어도 요 유선이
요 유선이 없어도 저기 있는 저 공유기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정보를 요 노트북으로 준다. 그래서 차의 윈도우나 이런 거에 가리지 않고 진단기를 활용을 해서 내가 차량 옆에다가 GDS라는 장비를 갖다 놓고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다시 편의상 연결을 했었고요, 교수님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GDS의 또 특장점이 뭐냐면 조회라는 항목이 있어서 각자가 있는 차량이 굴러다니는 차량에는 우리가 태어나면은 주민등록 번호라는 게 다 있잖아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제작사에서 출고가 되면 차대 번호라는 그 주민번호처럼 똑같은 번호가 있습니다. 그게 부여가 되고 그 번호로 어떻게 돼요? 조회라는 항목 초창기 여기 딱 들어가면 조회라는 항목 상단 위에 이 차종 선택을 하면 여기 조회라는 항목을 통해서 차대 번호를 누르면 차량이 12자리를 눌렀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것이며 차대 번호 뒤에 숫자 6자리만 누르면 그 차량 차대 번호하고 똑같은 연식에 있는 차량은 전부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차량 설정은 안 해도 차대 번호만 입력을 하면 그 차량을 한꺼번에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센서 출력에서 하이디에서는 없었던 그 상위 버전에 있었던 G스캔 2부터 있었던 모든 기능, 그러니까 제어기의 모든 기능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고장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자, G스캔 2에서는 없었지만 요도 GDS에서 오면서는 아까 센서 출력이나 이런 걸 몇 개까지 볼 수 있었죠? 8개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8개까지 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G스캔에서 있던 모든 정보의 강조의 구동이나 이런 시뮬레이터나 이런 기능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툴박스 내에 보면 얘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 작업하는 이 탐침봉부터 해서 제어기 계측기 그리고 프로브들, 전류 프로브들 그리고 오실로 프로브들 이런 것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하이데스에서 나중에 또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에 사용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하이데스에서 더 좀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2강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겸 레포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스캔2에서 하고 GDS에서 틀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동영상을 봤으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리라고 믿고요. 그거를 써서 레포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2강의 질문은 G스캔2와 GDS의 틀린 장단점을 쓰셔도 되고 기억에 남는 걸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잘 봤다는 것을 또 레포트로 작성을 해서 제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